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4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포커스를 두고 분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딱 네임 밸류, 그죠? 네임 밸류. 그냥 그 카카오면 카카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 기업의 이름에 대한 그냥 브랜드만 보고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는 네임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한다. 두 번째, 나는 얘가 앞으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앞으로 있을 만한 모멘텀, 그렇죠? 모멘텀 투자가 주된 투자 방식이다. 혹은 세 번째, 뭐 나는 수급이다. 혹은 네 번째, 그냥 온리 차트다. 다섯 번째, 그냥 뭐라고 할까요? 사면 가겠지. 그냥 이런 막연한 기대감, 그렇죠? 막연한 존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에 포커스가 가장 많이 두어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고 계신 걸까요? 그럼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1, 2, 3, 4, 5번 중에 뭘 보고 카카오를 매수를 하셨나요? 물론 매수를 할 때 이런 내용도 포함되고 저런 내용이 포함이 되겠지만 뭐 중복도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저기 댓글에다가 번호를 한번 남겨줘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좀 하냐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신규로 오시는 회원님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카카오를 실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삼성 SDI나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관점조차 이렇게 그런 거까지 신경을 썼다는 것 자체가 좋아요. 괜히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목을 옆집 철수 엄마 아랫집 영미 엄마 얘기해가지고 그냥 뭐 사들고서 그냥 막연하게 버텨가지고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거 되면 대박이래 하는 그런 막연한 존버, 이상한 존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종목을 이미 계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고 이제 들고 계시는가, 저는 이게 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제가 초점을 한번 두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 남아있어요.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산업을 분석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또 이제 시각 차이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얘가 좋은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정답일지언정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너무나 많은 나를 제외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면 주가는 그럼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간 내 정답이 노출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이기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많아요. 얘는 가치적으로 관롬은 아닌데 엉뚱한 모멘텀이 붙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모멘텀이 붙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 약하다, 더 가도 될 만한 이슈고 이거 이렇게 됐을 때 실적이 이만큼이나 좋은데 왜 못 가냐 해서 또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나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이 녀석을 평가를 하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진짜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요,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수급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왜냐면 주식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기준 잡아서 분석을 하는데, 그거를 기준 잡아서 분석을 해도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현재 뒤처지는 산업보다는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제가 방금 지금 드린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고 성장하는 기업을 사야 되고 성장하는 산업에다 투자를 해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알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누구나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시냐고.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악재가 꼈을 때, 노이즈가 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소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다가올 수 있는 모멘텀과, 뭐 모멘텀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동안의 단타수장이 쭉 설명을 드릴 때는 좀 다소 어렵게 드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조금 쉽게 풀어서 한번 좀 드려볼 테니까 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삼성 SDI는 조금 시세가 처지고 다시 반등을 하려는 기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98,900원으로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해버렸어요. 후성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한 번 더 갈아치우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5.56%대 살 사람들 그냥 사라. 자꾸 고민하지 말고 16, 15, 14 세 번 나눠 산다 생각하고 그냥 사라. 그냥 날아가기 전에 그냥 사라. 이렇게 가버립니다. LNF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붕 떠서 저기 여기 이러고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면 어때요? 항상 이런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3분기부터 앞전에는 기대감으로 올라왔을지언정 지금부터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현실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실적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한 종목들을 사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ST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시켜드리고 뭐 82만 8천원 찍고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일진 머티리얼즈 추천가 대비해서 50%입니다. 63,000원, 6만원 중반대 계속 매집시켜드렸더니 시세 한번 나왔다가 눌렸다가 다시 지금 대폭 상승.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매도한 그 사연은 있지만, 후성 같은 경우 추천가 대비 130%가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 지루하죠. 한 달, 두 달, 세 달 반. 세 달 반 동안 매집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 오릅니다. 그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이날 오를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그냥 잘 사두고 기다리고 단가 관리만 해주면, 그러면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세가 나온다. 이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나에 대한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항상 늘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좀 전략을 바꾼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부분인데, 기존에 제가 이제 SDI나 일진, 후성,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게릴라 이벤트 참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못 샀어요. 오르는 게 뭐 무서웠어요. 어쩌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르는 게 무서우면은 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은 사도 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올라서 무서워서 못 샀어요. 올라서 무서워서 못 사가지고 그 다음 걸 못 먹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10월 달에 시장이 조금 재미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고, 혹은 아직까지도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비관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 중국의 어떤 헝다그룹 이슈인데, 중국 헝다그룹 이슈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에 진입을 한다면, 우리는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이 제조업으로서 끼칠 수 있는 글로벌 그 영향은 있다라는 거죠. 헝다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가 박살이 난다, 이게 아니라 헝다를 통해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중국 경기가 침체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이걸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충격이 엄청 크진 않겠지만 일시적으로 데미지는 가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뭐를 진행을 할 거냐면은 10월 달은 장이 좀 조용하고 잠잠하다라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 초보자분들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기회가 저는 충분히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진짜 줄인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이벤트를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말일이나 뭐 길어봐야 이번 주까지만 진행이 될 건데, 아니 뭐 중간에 가입자가 많다 싶으면 저는 바로 또 종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벤트 종료 이후에 다음 이벤트는 일단 잠정 보류할 예정입니다. 이벤트를 너무 자주 열면 또 난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뭐 못했는데 어째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시고, 또 이벤트를 자주 하니까 뭐 또 하겠지, 이거 약간 이런 식이에요. 뭔가 모르게 저의 이 품질,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것 같아서 거의 단기간 한번 제가 요거 한번 확 모집하고 나서는 조금 이벤트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지금 난 정말 줄인이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그런 분들 반드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0일에 44만원, 120일에 77만원인데 한번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우리가 연초에 1월에서 3월달 코스피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매집하니까 그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형주들로 이런 수익들이 많이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로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연말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도 크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거는, 다소 지금 현재는 잠깐 지루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저는 이미 제 리스트에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편입을 시켜드리면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초보자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한 흐름은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빠르게 좀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카카오 스토리에 빗대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굉장히 단순해요. 이거 진짜 뭐 좀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저런 걸 설명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자꾸 이거를 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가격적인 매력만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그걸 제가 한번 싹 다 뜯어드릴게요. 네임밸류라는 건 뭐냐면, 카카오는 카카오에 대한 그 가치, 그냥 카카오니까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니까 투자하실 때 삼성전자니까 카카오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로 꼽는다면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도 주춤할 때가 있고요. 카카오도 주춤할 때가 있고, 카카오도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모멘텀적인 부분, 모멘텀을 가지고 매매하는 전략은 좋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모멘텀이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모멘텀도 기간적, 그리고서 재무적,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기간적인 거는요, 이 모멘텀이 얼마나 여파를 더 길게 가져가냐, 짧게 가져가냐, 단발성 이벤트냐, 그리고 이 어떤 모멘텀이 노출이 됐을 때 이게 조금 중장기적으로 여파가 있느냐, 아니면 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파동이 얼마나 큰 거냐. 그죠? 그래서 이 기간적인 게 여파를 말합니다. 한번 가져올 모멘텀, 이 내용, 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 야, 이거는 시장을 싹 다 뒤집어 버릴 만큼의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다. 혹은 그냥 개별 이슈야. 이렇게. 그죠? 그 여파를 느낌적으로 좀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에서의 경험이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요거는 모멘텀을 보실 때는, 확실히 얼마만큼의 여파를 가져다 줄 것이냐. 요거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감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적 관점은 모멘텀이 나타났을 때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규모와 시기를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게 규모가 또 얼마나 크냐. 규모가 상당히 크면은 그거 일시적으로 또 한 30분 정도 거래 정지되고 막 그래요. 그죠? 너무 이렇게 매출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게 반영이 될 거냐는 거야. 앞으로 뭐 향후 2023년, 뭐 25년, 뭐 미래의 산업을 어떻게 투자한다. 그건 단발성이죠. 단발적으로 한번 탕 튀고 많은 내용들이고.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규모와 시기를 갖다가 재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즉 매출이나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규모와 시기를 계산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모멘텀 매매에 해당이 된다. 수급적인 부분. 수급은요, 메이저들의 수급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정 주체의 연속적 매집, 주체의 연속적 의미 있는 매집, 이거는 수급 매매를 하실 때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외인이나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주체들이 외인, 기관, 연기금. 저는 이렇게 세 주체들을 조금 의미 있게 보는데, 외인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또 사고 팔고 병행하고, 기관들도 사실은 분기말, 월말, 연말 해가지고 다 또 성과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연기금도 그나마 중장기이긴 한데 완전 중장기와 스윙 패턴 느낌과 좀 달라요. 매집을 꾸준하게 하다가 터지면 터질 때 조금씩 매도 이런 느낌이에요. 연기금이 매매하는 추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그렇죠? 아니면은 장대 항목 만들 때 힘을 좀 가해서 매수를 해서 확 끌어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주체들의 성향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이 매도하면은 STI도 최근에 그렇게 흐름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급 매매를 할 때는 이 종목의 주포가 누구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외인이 좀 주축을 잡고 있냐, 기관이 축을 잡고 있냐, 연기금을 축을 잡고 있냐, 혹은 누가 매집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최근에 더존 비즈온 같은 종목 보시면 바닥에서 꽤나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죠. 근데 이 종목 보시면 어때요? 개인을 제외하고 기관, 외인, 연기금 미친듯이 매집을 해서 결국에 이런 시세가 나타나 줬었고,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연기금, 외인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죠? 이거 제가 아까 영상에 소개해드렸죠? 16만원 가까이에서 매수해서 가져가 보셔도 된다. 그래서 요것도 말씀을 어차피 드릴 거였는데, SK가스 그렇게 좀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런 관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급을 보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 관점, 그리고 뭐 길어봐야 한 달 반 요런 관점에서 수급 매매에 좀 제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는 유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기준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성격과 성향이 뭐냐, 이것도 좀 캐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막연한 정보, 이건 뭐라고 해드릴 이야기가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카카오를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지금 좀 어울릴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카카오는 지금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당장 다 어울리는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나마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매수 시기를 그나마 찾는다라고 하면은 모멘텀 말고 반대로 노이즈가 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계속해서 뭐 갑질 논란, 뭐 갑카오 이러면서 그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고, 김범수 회장이 3년 만에 국감 나온다 해가지고 문어발식 확장, 골목상권 위협 논란 이런 것들 뭐 등등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이즈가 걷어지면서 더 이상 이걸로 인해서 자꾸 주가가 두들겨 맞을 만한 내용이 없어지고 사라져. 그러면 그때는 매수 시기가 맞아요. 근데 그 이 뒤에 또 다른 악재가 뜨면은 그건 또 매도를 해야겠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 지금 카카오는 그동안에 노이즈가 걷어지는 시기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노이즈가 좀 걷어지는 것을 보자. 이런 관점이고, 뭐 저기 뭐냐,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중장기관점으로 보기는 보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재무적인 모멘텀, 그죠?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기와 규모도 엄청난데 시기도 지금 이미 도래했어요. 이거는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상황, 후성도 보시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LNF, 그죠? LNF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캐치를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만 캐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어떤 사고자 하는 그 매력도나 사고자 하는 강도를 내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를 막연하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모멘텀이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의 여파가 얼마나 크냐, 재무적으로는 언제 실적에 반영될 수 있으면서 그 시기와 규모가 어느 정도냐, 수급으로 보실 거면 최근에 수급이 어땠는지도 좀 살펴보셔라. 그죠? 요런 것들, 요런 팩트, 그죠? 차트도 물론 밸류를 따질 때 당연히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요런 내용들로만 주식을 보시더라도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뭔가 내 기준에서는 요런 느낌 아닌데, 요런 느낌 아닌데,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카카오는 일단은 뭐 국감 이런 걸 떠나서 이미 빠질 만큼 솔직히 다 빠졌어요. 빠질 만큼은 다 빠졌는데, 솔직히 지금부터 카카오 모으겠다, 진짜 장기적으로 12, 11, 13번에 거쳐서 매수하면 게임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게임 끝나요. 근데 뭔가 모르게 카카오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 때 만들어냈던 이런 시세만큼의 기대는 뭐 언젠간 나오겠죠. 언젠간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세를 노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나 드릴 이야기가 좀 많은데,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한 영상에 다 담지 못하죠.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좋은 종목들을 들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어요. 테마조차 쫓아가고 급등조 쫓아가고 물리듯이 해서 막 급등만 먹기를 바라고, 좋아요, 좋은데 그건 추후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라는 관점이 뭐고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서 공부를 먼저 하시면 저런 뭐 단기 뭐 급등조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보여요. 근데 그런 거는 물리듯이 가져가야 되는 성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 투자에 대한 걸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좀 기르시고 뷰를 넓히셔야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10월달부터는 조금 방을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아요. VIP방하고 기존의 VIP방하고 초보자분들 방,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방을 하나 더 오픈을 할 건데, 기본적인 큰 틀의 내용은 똑같은데 조금 더 풀어드릴 거예요. 리딩에 대해서. 뭐 진짜 뭐 스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솔직히 막 계셔요. 스윙이 뭐예요? 스윙이 추가 매수하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아예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뭔가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10월 달에 시장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그거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좀 둘 거라서 초보자분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면서라도 리딩을 좀 따라오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한번 지금 추진을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요번 이벤트 이후에는 정말로 잠정 보류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참고해 주셔서 기회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